같은 아파트인데 인테리어 전후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DTRD 대표 백주현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은 같은 집인데 우측 사진이 훨씬 넓어 보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집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집을 보면서 아니 40평대인데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친구네 집은 같은 평수인데 안 그러던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은 직접 가서 보면은 평수가 작은 게 아니라 유독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이 원래 작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공간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 선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조건에서 집을 만들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넓어 보이는지, 그리고 집을 답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들은 무엇인지, 같은 평수를 훨씬 넓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평소에 보던 인테리어 사진들이 그래서 넓어 보였구나 하고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가로 확장입니다. 실제로 집이 작아 보인다는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천장을 높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집이나 천장을 자유롭게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천장고를 높이는 작업은 다른 어떤 작업보다 비용 부담도 크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건 위아래의 높이보다 좌우 공간의 확장, 즉 가로 방향의 인식입니다. 천장을 올린다기보다는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이 좌우로 얼마나 크게 인식되게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은 많은 건설사에서 만들어진 집들이 가로의 길이감을 더 줄이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과 거실의 좌우폭이 1대1에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구조는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구조에서도 주방의 양옆을 키 큰 장으로 채워서 좌우폭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식탁이 어정쩡한 위치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도 좁은 공간이 가로폭은 더 줄어들고 시선은 앞뒤로만 끌려가면서 공간이 더 좁고 길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설계를 피하기 위해서 수납은 뒤쪽으로 배치하고 가로로 시야가 크게 열리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같은 평수라도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 수납 때문에 측면에 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면 상하부장을 나눠서 시공하고 중단 공간을 열어서 벽 끝부터 반대쪽까지의 폭이 크게 인식되게끔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방뿐만이 아니라 공용부 전체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말씀드릴 가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구는 인테리어 시 함께 시공되는 붙박이 가구뿐만이 아니라 소파처럼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이동형 가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평수인데도 집이 유독 낮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를 보면 가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가구의 크기와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동형 가구를 예로 들면 공간 대비 과도하게 큰 소파나 식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은 공간을 볼 때 여백의 비율로 공간의 크기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인테리어에서도 비율이 중요하듯이 공간의 배치와 여백에도 분명한 비율 기준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붙박이장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실에 붙박이장 시공을 할 때 공간을 꽉 채우는 장이 들어서면 대부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실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붙박이장 뒤쪽 벽이 인식될 수 있는 오픈된 깊은 공간이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이상은 확보돼야 집이 넓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굳이 붙박이장을 꽉 채워서 시공하기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선반이나 기성 하부장을 배치해서 이사 갈 때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나는 꼭 장을 시공해야겠다 라거나 주방이나 신발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해요. 도어의 높이를 최대한 키워주는 겁니다. 도어가 낮고 잘게 나뉘어진 붙박이 가구는 집의 높이를 더 낮아 보이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붙박이 가구의 서라운드를 없애고 도어의 세로 길이를 키워서 가로로 끊어지는 라인들을 최소화해주면 가구가 길어 보이고 천장이 낮아 보이는 느낌도 크게 줄어들면서 공간이 훨씬 정돈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질과 거울이에요. 요즘 유리블록 같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소재들을 단순히 예쁜 소재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반만 보신 걸 수 있어요. 유리는 사실 벽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벽 대신에 유리를 사용하면 시야와 빛은 통과되지만 벽이 가지는 모든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리는 적절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고민해야 할 포인트는 투과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반사되는 성질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사되는 재질은 주변 환경을 끌어들이고 공간을 더 확장시켜 보이게 만듭니다. 무광 소재의 차분한 멋도 좋지만 집이 좁게 느껴진다면 유광 재질을 적절히 활용해서 주변을 반사시키는 것만으로도 확장감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세라믹, 금속, 유리블럭 같은 유광 마감재를 활용해서 빛과 주변 환경을 반사시키는 방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명 계획도 함께 치밀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거울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일랜드의 길이감을 더 길어 보이게 유도할 수도 있고, 고개를 돌려야지만 보이는 외부 풍경을 거울 각도를 활용해서 눈앞에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식장 내부의 거울을 사용해서 공간의 깊이가 더 깊어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반드시 반사되는 재질을 쓰지 않더라도 소재가 연결되어 시공되면 공간은 훨씬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40평대 구축 3베이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숨겨진 주방 공간에 아일랜드를 배치한다면 자칫하면 길이감이 너무 짧아서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일랜드와 벽면의 소재를 통일해서 연장 시공을 한다면 거울이 없어도 거울처럼 연결된 효과를 만들어서 공간을 훨씬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유리를 쓰느냐 거울을 쓰느냐가 아니라 공간이 어떻게 보이도록 설계했는지인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붙박이 가구의 서라운드를 없애고 도어의 세로 길이를 키워서 가로로 끊어지는 라인을 최소화해주면 가구가 길어 보이고 천장이 낮아 보이는 느낌도 크게 줄어들면서 공간이 훨씬 정돈돼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평수를 늘리는 방법도 아니고 비싼 자재를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레이아웃이나 가구, 소재 이 세 가지는 모두 공간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 부분인 것 같아요. 집이 좁아 보이는 이유는 평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공간을 잡아먹는 선택들이 쌓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한 번씩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만 달라져도 같은 평수에서 전혀 다른 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DTRD 대표 백주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